자, 이번 시간은 행정행위 하자를 보도록 하죠. 거의 이제 행정행위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행위 하자에서 부존재 사유와 이제 무효 사유 구분을 시하고,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 그 다음에 전환, 하자의 치유와 전환, 그 다음에 승계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거의 끝에 와 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하나씩 이렇게 좀 내용을 갖다가 충실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하자는 앞에서 잠깐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과 관계돼서 보셨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193쪽에 행정행위 부존재 나오죠. 이 부존재에서 이거는 그냥 자 우리가 의에서 무효와의 구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시면 행정행위 무효란 행정행위가 적어도 외용상으로 성립하였으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죠. 이에 대해서 행정행위 부존재는 어떻습니까?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조차도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보시고 여기서는 부존재 사유 일반적 견해에서 또 구별 실익,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 실익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93페이지 양가로 2번 부존재 사유. 자, 일반적 견해. 첫 번째, 행정청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연의 행위다.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 행정기관 내부에서 내부적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 아직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취소, 철회, 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 등이 있죠. 요 무효와 부존재 사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부존재 사유로 이렇게 여러분 읽으셔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실익. 우리가 이제 뒤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 무효등 확인 심판을 배우세요. 그죠? 무효등. 그러면 이 등에는 행정행위 존재, 부존재, 행정행위 존재, 부존재, 뒤에서 배우시는 실효, 그죠? 예, 유효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하며 이 등 속에 다시 한번 행정행위 존재, 부존재, 그 다음에 행정행위 유효, 무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실효도 들어가, 실효. 뒤에서 배우시는 실효 배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우리 취소 심판, 무효등 확인 소송, 그죠? 의무 이행 심판 이렇게 있고요. 의무 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등에서, 이때 무효등 확인, 무효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해서는 무효 확인 심판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무효등 확인 등에, 여기서 보시는 행정행위 부존재가 문제된다. 행정행위 부존재 확인 심판, 부존재 확인 소송. 그죠? 부존재 확인 심판,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와 부존재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이거죠. 여기 내용 보시면 긍정설 내용을 보도록 하죠. 무효는 적어도 행정행위로서 외형은 존재하지만 부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점. 무효 확인 소송과 부존재 확인 소송은 소송 형태를 달리 하는 점.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무효선언적 의무의 의미, 취소 소송이 가능하나 부존재의 경우는 취소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구별 실익. 예, 긍정설,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긍정설이 더설입니다. 통설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여기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구별 실익이 나와요. 양가로 2번에. 의의는 뭐 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구별 실익, 선결 문제. 앞에서 공정력과 구성 요건적 효력과 관련해서 공정력과 선결 문제 또는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자, 무효에 대해서는 어때요? 무효와 취소에서. 선결 문제로서 공정력과 선결 문제에서 또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서 취소에만 선결 문제가 문제되죠. 맞죠?
무효인 경우는 선결 문제가 문제 안 돼요. 무효인 경우는,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기는 공정력에 의해서 유효성이 추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 관할권이, 재판 관할권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법원에 있단 말이에요. 민사법원과 형사법원 터치 못해요. 예, 먼저 행정법원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의 유효성 여부를 갖다가, 이렇게, 재판의 선결 문제로서 먼저 판단받아서 자기들이 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에 대해서는 무효인 행정에 대해서는 무효인 행정에는 무효성, 위법성 모두 민사, 형사, 행정법원 다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어때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의 유효성 유무에서는 우리 행정법원만 판단할 수 있고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은 재판의 선결 문제로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구별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방식과 요건에서도 취소소송이냐, 무효 확인 소송이냐,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은요, 어디에서만? 서정재결과 사정판결은 어디에서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무효인 행정 같은 경우는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한데, 명백해서 무효인데, 이거 갖다가 유효한 행정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이렇게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이 인정됩니다. 자, 그다음에 하자의 승계 보세요. 하자의 승계. 자, 뒤에서 바로 하자의 승계 나와요. 이때 하자의 승계 이런들 꼭 그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 간에 하자 승계가 있는가? 즉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고 후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이 선행 행정행위에 무효로 만드는 무효인 행정행위를 만드는 무효원인이 있으면 하자 승계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하자 승계를 논할 일이 없어요. 무효인 경우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어때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렇죠.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 간에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일 때 선행 행정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고 후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이때 선행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선행 행정행위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니까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 취소 심판,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쟁송 기간이 경과했다는 거예요. 그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이때 후행 행정행위에 선행 행정행위 하자를 승계시켜서 이때 취소송 등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에 있어서 하자 승계도 구별시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자 승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선행정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선행정위가 무효인 경우는 하자 승계를 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승계되니까 구별시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와 전환도 뒤에서 바로 나와요. 이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자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별시득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6번에 신뢰보호 공모집행방해죄 이보 여러분들 신뢰보호 공모집행방해죄 상대방에게 신뢰보호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것인가 이때 행정청이 선행행위예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선행 행정행위에 무효인 행정행위 행정청이 선행 조치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무효인 행정일 때는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한계에 가보시면 앞에 가보시면 이때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구별식이 있습니다. 공모집행방해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여러분들 어때요? 권한 있는 기관, 즉 취소권자가 직권 취소라든지 쟁송 취소에서 취소 심판,
취소 소송 등을 통해서 무효하기 전까지는 유효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은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정으로 법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모방해죄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무효인 행정이 있잖아요. 무효인 행정에서는 공모집행방해죄가 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고 명백해서 여기는 공모집행방해죄가 안 돼요. 그죠? 받으시고 그래서 구별시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8번에 공정력 기타 효력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됩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는 인정되지 않죠. 우리 앞에서 잠깐 다 정리했던 거니까 그냥 제가 말로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의 구별에 관한 학설 다시 한번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자 행정행위 하자에 관해서는 우리 실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이 하자의 구별에 관한 학설이 나온 겁니다. 구별에 관한 학설은 중대설, 중대명백설, 조사 의무 위반설, 명백성 보충 요건설 있는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체적 가치 형량설이 있어요. 다른 말로 구체적 가치 형량설을 하자의 개별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것은 여기서 중대명백설 정도만 보고 혹시 여러분들 여기 명백성 보충 요건설, 조사 의무 위반설, 명백성 보충 요건설, 구체적 가치 형량설은 그 7급에서는 가끔 종종 출제되고 있고요. 9급에서도 2번 나왔어요. 한번 구체적 가치 형량설 딱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사 의무 위반설도 한 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오고 중대 명백설에서는 나와요. 이 중대 명백설은 잠깐 좀 내용 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설 판례가 중대 명백설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중대성에 관한 거예요. 중대성. 요거는 이제 명백성에 관한 거죠. 이 중대성. 여기에 중대는 하자이냐, 하자 또는 흠이냐, 여기에 또 명백한 하자이냐, 흠이냐, 요거죠. 명백성이죠. 이 명백성에 관해서, 이 명백성 관계에 대해서요, 다시 외관상, 일견, 외관상, 일견, 명백설. 이 중대명백설이 통설 판례인데, 중대명백설 중에서도 이 명백성 요건을 외관상, 일견, 명백설. 자, 저 공무원이 갑인 나한테 행정일을 하는데 이것이 중대한 하자예요. 자, 예를 들면 중대한 하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 위반 책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규정 위반 이런 것이 있으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저 공무원이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강행법규 위반 능력규정 위반이 있으면 뭐예요? 이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이나 능력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중대한 하자가 아니에요. 맞죠? 네. 이런 거 위반할 때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저 공무원이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처리 처분을 올라는데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즉 강행법규 위반, 능력규정 위반을 한 행정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중대한 하자이면서 플러스 명백한 하자인데 이 명백성이 요건이 중요한데 또 자, 현재 판례가 통서 판례지, 통판례. 외관상 일견 명백설이에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갑인 내 입장에서 저 공무원이 나한테 영업허가 처리 처분을 하는데 강행규정 위반, 능력규정 위반해서 행위를 한다. 즉 중대한 하자는 있다. 좋아요. 중대한 하자. 공무원이 법규를 갖다가 강행법규 위반, 그죠? 능력규정 위반하면 위반된 행위를 하게 되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있는 거야, 있는 거. 문제 안 되죠, 이건? 쉽지. 그런데 중대한 하자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참 기가 막히죠. 우리 국민 평균 입장에서, 타 소통 좀 보죠. 상대방 우리 타인이죠. 저 공무원이 나한테 영업허가 처분을 하는데 제가요 법률 전문가도 아니에요. 우리 사실 이게 상대방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 사인이에요. 법률 전문가도 아닙니다. 딱 봤더니 저 공무원이 나한테 영업허가 처분을 하네? 딱 봤더니 저것이 딱 한 번 봐서, 외관상 딱 한 번 봐서 명백한 정도, 명백히 알 수 있을 정도 되면 명백성 요건과 충족한대요. 이런 때로서는 그러니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돼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 사인 입장에서 딱 저 공무원이 나한테 영업허가 처분하는데 내가 딱 한 번 봐서 저 공무원이 중대한 법규 위반해서 나한테 행정위를 영업허가 처분을 하는구나. 한 번 봐서 명백히 알 정도 되면 명백성 요건이 충족된대요. 명백하게 된답니다. 이런 경우에 무효가 된답니다. 무효. 이런 경우에 무효인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대 명백성이 된다면 뭐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 취소로 가요. 취소로. 예외적으로 무효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효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는 학설이에요. 이게 가장 좁게 보는 학설이에요. 무효의 범위를 가장 좁게 봅니다. 그래서 거의 나오면 무효의담 틀린 지문이에요. 중대한 하자이지만 명백한 하자가 아니다. 모든 판결은 예. 중대한 하자이지만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뭐예요? 취소입니다. 무효 아니면 취소, 취소 아니면 무효.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어서 뒤에서 우리 행정소송에서 단순병합 인정되지 않아요. 단순병합 청구 인정한대요. 무효와 취소 중에서 아이고 이 둘 다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몽땅 합쳐가지고 청구는 인정 안 됩니다. 무효 또는 취소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적 병합도 인정 안 돼요. 아이고 무효 아니면 취소, 취소 아니면 무효 둘 중에 하나 판단해 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흐르는 화살이에요. 주의적 예비적 청구 소송만 인정돼요. 주위적 예비적 청구 소송, 주의적 예비적 병합만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 먼저요 1차적으로 자 우선순위 듭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 취소 판단해 주세요. 판단해서 이 취소가 아니면 그 다음에 예비적 제 2차적으로 예비해놨던 2차적인 거 무효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선병합 이거 무효와 취소 합쳐서 판단해 주세요. 안 돼요. 무효와 취소 알아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판단해 주세요. 선택적 병합 청구 소송 인정 안 돼요. 먼저요 무효부터 1차적으로 주의적 청구 1차적 청구로서 무효 판단해 주세요. 이거 아니면요 취소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그죠? 1차적으로 청구를 배착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주의적 예비적 청구 병합만 인정되고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다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제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196쪽의 4번에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요거 여러분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요거 나오죠. 제가 이거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헌 결정과 소급표에서 기억번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위헌 결정과 소급표 있죠. 요 기억번 소급표 인정 여부, 소급표 인정 범위
디귿번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의 관계 나옵니다. 지금 3번,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고, 위헌 결정과 소급표가 최근에 시험 나왔어요. 작년도에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의 동그라미 3번부터 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소급표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맞춰보세요, 제가. 요 중대 명백설에 의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에 행정청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있고, 상대방 갑이 있어요. 갑이 있는데요. 행정청이 이 갑에게요. 행정청이 갑에게 근거 법령에 의해서, 이 갑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행위, 행정행위 후, 자, 근거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분 후에 이 근거법령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답니다.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위헌 결정에서 이 근거 법령이 어떻게 돼요? 위헌 결정에서 근거 법령을 무효화시키죠? 무효화시킵니다. 무효화시켰어요. 그러면 이 행정청은요, 자, 근거 법령의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뭐예요? 근거 법령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이 갑은요, 이 행정청, 이 행정청은 결국 이 A에 대한 이 행정처분, 행정행위는요, 봐볼까요? 분석해볼까요? 하자가 있게 되는데, 하자가 있게 되죠. 흠이 있게 돼서 이 행정처분을 결국 어떻게 돼요? 이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었죠. 그죠?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행정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결국은 이 행정청은요, 이 행정행위 행정처분을 했는데 봐보세요. 이 하자를 분석해 볼게요. 결국은요, 행정청은 하자가 있는, 그죠? 하자가 있는 위헌, 위법, 이 소지 규정을 갖다가 적용 집행하게 됐죠. 집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행정행위는 결국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고 위법한 행정행위예요. 이에 대해서 위법이 정도를 볼 것 같으면 위법이 정도 볼게요. 결국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법령에 근거해서 적용 집행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 있어요, 없어요? 이 중대성이 있어, 없어? 중대성이 있죠. 중대한 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하자일까요, 아닐까요? 예, 판례는 이 명백성이 없다고 봐요. 명백성 요건이 흠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취소를 봐요, 취소. 됐죠? 자, 행정청이 근거법령에 따라서 법을 적용 집행했는데, 적용 집행하고 나서, 즉, 행정처분 후에 이렇게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근거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 위헌 위법인 이 무효인 이 근거법령을 적용 집행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에 대해서. 다만, 우리 행정기관은, 이 근거법령이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명백히 알 수 없어요. 야,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데, 그죠? 위반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 근거법령이 명백히 위헌 위법에 의해서 무효임을 명백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죠? 결국 행정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위헌법률 심판 또는 우리 법원이 위헌위법 판결을 받아봐야만이 그때 비로소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법령이 있으면 적배, 그죠? 예, 법령이 있으면 이 법령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 집행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고, 자, 이에 대해서 적용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근거법령의 위헌 결정 또는 우리 법원이 위헌위법 판결을 통해서 법규명령을 무효화시키면 이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법령을 적용 집행한 것이죠. 하지만 그 명백성 요건은 없다고 봐요. 결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우리 법원이 위헌위법 판결, 위헌 결정을 받아봐야만이 명백히 이때 그 하자가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 취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거 뭐 된다고요? 취소해요. 이거 무효음 틀려요. 이거 잘 나와요. 무효음 틀립니다. 사례 문제 또 나왔죠, 작년에. 매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급표 인정 여부 보세요. 기억본 보세요. 기억본.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과 관련하여 소급표가 인정되는가 여부에 관해서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됩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확인적이라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헌 결정이 법률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창설적이라는 그 전제하에 위헌 결정은 법률을 다만 장례적으로 무효화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게 다루서됩니다.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과 정의조로운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두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이고, 자, 소급표 인정법, 이건 배분 3개입니다. 이건 알아두셔야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위헌 제청을 한 당의 사건은 물론, 그렇죠? 당의 사건. 위헌 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의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계속적인 사건. 자, 밑줄. 계속적인 사건. 당의 사건, 계속적인 사건. 위헌 결정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자, 이때 이후 제소된 일반 사건. 됐죠? 요거는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나왔죠, 올해. 작년에. 그 다음에 대급번,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의 관계죠. 예, 보셔야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이 소급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헌 결정이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오히려 이미, 이거 배분 3개. 오히려 이미 취소 소송이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이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인다. 배분 3개. 이거 정도 하고, 동그라미 3번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거 잘 나오는 집은 문제고 지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이어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죠.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하자의 성격까지 보셔야 돼요. 하자의 치유와 전환인데, 자, 하자의 치유와 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자의 치유와 전환은 민법상 우리 법률행위 표현을 갖다 유추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그 제도의 의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의의에서 세 번째 줄 봐보세요. 법률 생활의 기득권 존중, 법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 밑줄, 행정행위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밑줄 이렇게 하자의 치유와 전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판례 나오죠? 하자의 치유와 전환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하는데요. 왜냐하면 법치 행정의 원리가 중요하잖아요. 법치 행정의 원리는 대원칙이고, 법치 행정의 원리에 위반해서 무효와 취소가 있으면 무효면 무효화시키고 무효화된 거고, 취소도요. 취소, 직권 취소든 쟁송 취소든 무효화시켜서 법치 행정의 원리로 환원시켜야죠.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치유와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행위 하자가 있으면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직권 취소라든지 쟁송 취소 등에서 무효화시켜야죠. 이게 원칙이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 적용이 무용한 반복 등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을 인정해서
예, 인정해서 적법 유연 행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위법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무효인 행정행위를 적법한 유효한 행위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에요. 이것은 행정이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하자 있는 행정의 치유 봐보세요. 자, 이 치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의를 좀 보겠습니다. 하자의 치유란 행정이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으나 사후에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만큼 경미해진 경우에 그 성립 당시 하자에도 불구하고 몇 줄? 성립 당시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연 행위로 취급하는 거. 자,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아요. 이 하자의 치유 전환 틀리시면 안 돼요. 어렵진 않고 제가 간단히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승기까지. 요거는 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부터 실효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간을 많이 투입하셔서 하셔야 돼요. 요걸 맞춰주시면 이제 우리가 뭐 거의 7, 80점 뭐 기본적으로 다 맞추니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치유 사유만 보고 교재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치유 사유 보세요. 첫 번째 점 뭐 나오죠? 뭐 나오죠? 네, 요건의 사후 보완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흠 있는 행정이 장기간 방출되는 법률관계 확정 나오죠? 실권. 그 다음에 실수할 수 없는 공익상이 필요, 사정재결, 사정파기 있는데 당구장 표시 보세요. 자, 이에 대해서 장기간 방출으로 인한 법률관계 확정, 실권과 취소할 수 없는 공익상이 필요의 경우 취소의 제한 사유로 공익상이 필요의 경우는 취소의 제한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건의 사후 보완만을 하자의 치유 사유로 보는 것이 적절입니다. 기억하세요. 요건의 사후 보완만 인정합니다. 필요한 신청서의 사후 제출 또는 보완, 목권 대리인의 추인, 불특정 목적물의 사후 특정, 타 기관 또는 상대방 협력이 기려진 경우의 추인, 차원의 형식, 절차의 사후 이행 보완 등이죠. 자, 치유 범위 중요합니다. 배비 3개. 자, 그럼 제가 치유, 하자의 치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대상 볼게요. 대상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그 대상됩니다. 맞죠? 이거 뭐죠? 이거 무효 안 돼요. 이거 무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 사유. 뭐가 있어요? 요건의 사후 보완. 우리 자우설이 보고 있죠? 이것도 이해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범위. 하자의 치유의 범위.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경미한 형식 또는 절차상 하자. 이것만 돼요. 이것만 됩니다. 내용상 하자 돼야 안 돼요. 내용상 하자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좀 잘 나왔어요. 이거 잘 나와요. 이거 돼요. 그 다음에 동안의 3번은 말씀드렸죠. 무효인 행정인 치유가 안 됩니다. 효과 소급표 있어요. 효과 있어요 없어요? 이게 소급표 있습니다. 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는 행정이 성립 당시, 즉 원시적 하자에서 하자의 치유 사유가 나중에 발생하면 나중에 그 하자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성립 당시까지 소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소급표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 하자의 치유 시기. 언제? 꼭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 이게 통설 판례예요. 됐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수 제기 전까지만 인정돼요. 독일은 이후도 인정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 이게 통설 판례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불가정력과 이 불가정력 하자 치유 사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공정력도 하자 치유 사유예요? 아니에요. 하자 치유 사유 아닙니다. 꼭 보셔야 돼요. 자, 하자의 치유 보셨고, 전환 봐봐요. 전환. 자, 무유인 행정의 전환인데, 여기 보시면 전환 좀 봐보세요, 여기. 요거는 이제 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의의에서 이해해 볼게요. 돌아가신 분, 사자에 대한 과세차분을 그 상속인에 대한 과세차분으로 전환하는 거. 전환의 요건에서 적극적 요건에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무유인 행정이와 전환되는 행정이가 요건, 효과, 목적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 절차적인, 형식적인 틀려요. 실질적인, 내용적인 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소극적 요건 뭐 쭉 보시고, 소극적 요건에서 세 번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속행위는 재량행위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배분 3개. 됐죠?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3번 나왔습니다. 기속행위는 재량행위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환이 예, 쭉 해두시고, 전환권자 보시고, 전환의 효과와 정성에서 5번은 체크할게요, 제가. 전환의 효과와 정성. 여러분들, 무유인 행위 전환의 효과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치유와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자의 치유와 전환은 성립 당시 하자인 원시적 하자로서 무효와 취소를 적법하고 유역의 치유 전환시키니까 소급효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하자의 치유 사유와 전환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원래 행정이 성립 당시까지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소급해서 적법하고 유연 행위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에 기억번 소급효 니은번 보세요. 전환된 행정인은 그 자체가 새로운 행정이므로 상대방은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해 그 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행정인 전환 그 자체도 하나의 독립한 행정이어서 여기 하자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를 좀 봐볼게요. 하자의 승계에서 제가 이 하자의 승계 이것도 전환은 좀 간단한데 이렇게 하자의 치유와 함께 알아두시고 하자의 승계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자의 승계는 통설과 판례에서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게요.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의 요건, 전제 요건입니다. 제가 여기 직접 써볼게요. 여기 행정청이 있고 상대방 갑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 선행 행정행위를 합니다. 선행 행정행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후행 행정행위가 행해집니다. 자, 이때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있죠. 자, 이때 하자 승계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 요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는 첫 번째 요건. 하나의 법적 효과. 자, 완성을 위한 하나로 연결된 절차일까? 자, 됐죠? 이때요. 이때 보시면 이때 선행행정이 자, 이때 보시면 이때 선행행정이죠. 이 선행행정이 이거 좀 끊어야겠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요. 두 번째 요건이 이 선행행정에 하자가 있어야 돼요. 하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후행정이는요. 이 후행정이 여기 이 후행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자가 없어야만이 하자 승계가 있죠. 하자가 있다면 하자 승계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선행행정이 하자가요. 세 번째가 취소 사유에 돼요.
이거 무효사유, 무효인 행정일 때는 안 돼요. 왜냐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행 행정이가 무효인 경우는 이게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이든 아니면 각각이 독립한 행위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자 승계가 일어나니까 하자 승계를 논할 실력이 없어요. 취소일 때, 다시 한번. 하자 승계도 마찬가지로, 하자 승계도 하자의 취와 전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즉, 선행 행정위와 후행 행정위 간에 각각이 독립한 행위일 때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선행 행정위가 무효인 경우는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선행 행정위가 무효인 경우는 이것이 각각이 독립한 행위든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행위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자 승계가 일어나니까 하자 승계를 논할 실력이 없어요. 이 선행 행정위에 이와 같이 하자가 있는데 취소 사유인 경우 이것이 각각이 독립한 행위일 때는 하자 승계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이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일 때 이것이 각각이 독립한 행위일 때는 하자 승계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일 때만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이 선행 행정에 관계된 건데 이것도 맞아. 네 번째 이 선행 행정에 불가정력이 발생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요?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데 그 안에 제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가정력이 발생했어요. 더 이상 행정 쟁송을 통해서 구조 못 받아요. 억울하죠? 그러면 이 후에 행정위가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 승계시키는 거야. 승계시켜서 이때 후에 행정위가 행해질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소 심판, 취소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줄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네 가지 요건이에요. 네 가지 요건이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하자의 승계는, 이죠. 승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 선행정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일 때, 선행정위와 후행정위 간에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이고, 선행정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요. 후행행정위는 하자가 없고, 선행행정위에 불가정력이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일로서 불가정력이 있고, 후행행정위에 불가정력이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건, 선행행정위 관계에서 요 1번, 2, 3, 4까지 다 알아주셔야 돼요. 이래야만이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가로 4번에 201조 하자 승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고, 그죠? 첫 번째 부정한 것이 있고,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를 인정한 것이죠. 이때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기억, 니은, 디귿번 보세요.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 간에 각각 독립한 행위임에도 하자의 승계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세상에 원칙적으로 이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선행 행정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에요. 각각이 독립한 행위일 때는 하자 승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선행 행정행위가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독립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예외를 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제 결과 개발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시 분간 이거 인정했죠. 뒤에 8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봤고요. 요거까지 봤고 마지막 행정이 실효와 행정이 효력 소멸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무효, 취소, 철회, 실효 요거까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거까지 보고 이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행정이 효력 소멸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